오늘은 한 장면만 보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장면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무엇이 끝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면 이후로 무엇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소비하는 리뷰가 아닙니다. 아, 그 장면 봤어. 아, 대충 이런 내용이었지. 그 정도로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해를 위한 영상이고, 정리를 위한 영상이고, 앞으로의 흐름을 머릿속에 남기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빠르게 보면 사건만 보이고 느리게 보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드라마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47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사건이 없었다. 조용했다. 뭔가 넘어가는 느낌이었다. 맞습니다. 47회는 겉으로 보면 큰 사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드라마에서 큰 사건이 없는 회차가 가장 위험한 회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차는 사건을 터뜨리는 회차가 아니라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회차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건은 해명하면 잠잠해질 수도 있고, 오해면 풀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향은 한번 꺾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뀐 사람은 다시 돌아올 때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봐야 합니다. 47회는 사건이 없는 대신 방향이 정해진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47회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포기했느냐가 결정되는 회차였습니다. 47회는 사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결정되는 회차였습니다. 여기서 드라마의 레벨이 바뀝니다. 사건 중심 드라마는 사건이 해결되면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 드라마는 사건이 해결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47회는 그 상처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한 회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47회가 조용했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하다는 건 인물들이 이제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로 싸우는 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을 때 합니다. 설명해줘.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이 질문들은 사실 상대를 붙잡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지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7회의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선이 그어지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게 무서울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무서울까요? 대부분의 관계는 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함으로 끝납니다. 47회는 그 조용함이 등장한 회차입니다. 그리고 조용함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부터 폭발이 아니라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47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47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했나를 하나씩 확인할 겁니다. 누가 설명을 포기했는지, 누가 기대를 거둬들였는지,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누가 중립을 버렸는지, 그리고 누가 조용히 판을 쥐었는지, 이 5가지가 보이면 48의 예고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을 기준으로 인물들을 한 명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역부터 보죠. 지역이 47회에서 선택한 건 설명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말을 안 해? 왜 풀어주지 않아? 왜 설명을 안 해? 그런데 지역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침묵은 결정을 끝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선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설명은 관계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말이 된다는 걸요. 사람이 설명을 할 때는 상대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다시 선택할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가 있을 때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상대가 선택권을 갖는 순간 더 크게 다칠 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은 지금의 진실이 치유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역의 침묵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은 지키려고 침묵한 게 아니라 감당하려고 침묵합니다. 말을 하면 상대에게 짐을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하면 짐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지역은 그 짐을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늦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더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역의 침묵은 갈등을 끝내는 게 아니라 갈등을 이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월된 갈등은 대개 더 큰 이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48회에서는 지역이 침묵을 유지할수록 누군가가 대신 말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이 막으려 했던 말이 더 잔인한 형태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지은호를 보겠습니다. 47회에서 은호는 크게 울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울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화내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울고 나서가 아니라 울지 않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울고 화내는 건 아직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라도 설명해줘. 너라도 붙잡아줘. 이 마음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울고 따집니다. 그런데 은호는 질문이 줄어듭니다. 질문이 줄어든다는 건 기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더 이상 대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은호의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정리의 조용함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라는 정리, 나는 이쯤에서 멈추겠다는 정리, 그리고 이 정리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정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정리입니다. 은호가 가장 크게 잃은 건 사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를 잃은 사람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48회로 넘어가면 은호가 할 선택은 누군가를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무서운 이유는 은호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은호가 조용해진 순간부터 주변 인물들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은호가 어떤 말을 할지보다 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성재를 보겠습니다. 성재는 47회에서 감정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오해합니다. 차갑다, 무섭다, 감정이 없다. 하지만 성재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재는 감정을 결정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감정이 뜨거운 사람은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결정으로 바꾼 사람은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47회에서 성재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성재의 표정이 아니라 성재의 타이밍입니다. 성재 왜 하필 지금 움직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말로 해결되는 구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말로 해결되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지은호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로 해결되는 구간이 끝나면 남는 건 구조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누굴 보호하는지, 성재는 그 구조를 바꾸려 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 성재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낼 걸 알면서도 움직입니다. 이 순간부터 성재는 드라마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인물이 등장하면 관계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8회에서는 성재가 직접 싸우는 장면보다 판을 움직이는 장면으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상처를 주는 것. 이게 성재의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상철입니다. 상철은 47회에서 중립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철이 화났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나? 하지만 상철의 변화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역할의 변화입니다. 상철은 가족의 어른이 아니라 판의 책임자가 되기로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황이 커지면 중립은 공정이 아닙니다. 중립은 방치가 됩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공정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상철은 그 무책임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설득은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행위지만 결정은 상대의 선택권을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철이 결정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밀려납니다. 그리고 밀려난 사람은 반드시 반발합니다. 그래서 48회는 상철의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보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되는 그 경계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47회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조용한 인물은 대개 두 종류입니다. 아직 힘이 없어서 조용한 사람, 이미 힘이 있어서 조용한 사람. 고성희는 후자입니다. 고성희는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부딪히면 자기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자기 손이 더러워지기 전에 남의 손을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조용한 회차는 대개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그럼 48회에서 고성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고성이는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먼저 만들고 원인을 나중에 숨깁니다. 그래서 48회 예고에서 고성이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48회에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48회 뒤에 더 큰 일이 기다린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인물은 마지막에 한 번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판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7회는 갈등이 터진 회차가 아닙니다. 갈등이 형태를 갖춘 회차입니다. 그리고 48회는 그 형태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회차가 될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을 그대로 들고 48회 예고로 넘어가겠습니다. 48회 예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침묵을 깨는지입니다. 침묵을 깨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48회에서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 이 흐름 꼭 기억하세요. 다음 화에서 다시 터집니다. 이제 그 다음 화를 보겠습니다. 47회에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말이 아니라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48회 예고는 사건을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불친절한 방식으로 방향만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누가 끝까지 침묵하는지, 그리고 누가 선을 넘을 준비를 마쳤는지 48회 예고는 그 순서를 조용히 배열해 놓습니다. 먼저 48회 예고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 신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이 더 줄어듭니다. 대사는 짧아지고 표정은 닫히고 대신 시선과 동선이 강조됩니다. 이건 제작진이 일부러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제는 설명으로 이해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설명이 사라지는 순간은 항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48회 예고 속 이지혁은 여전히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47회와는 결이 다릅니다. 47회의 침묵이 감당의 침묵이었다면 48회의 침묵은 결단의 침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역은 무엇을 감당하려다 무엇을 결단하려는가? 예고 속 지역은 누군가를 바라보지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건 망설임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붙잡고 싶을 때 다가가고 끝낼 준비를 할 때 거리를 둡니다. 지역은 이제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된다는 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48회에서 지역이 선택할 가능성이 큰 건 화해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오해와 비난을 끌어안는 선택.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주변 인물들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침묵을 유지할수록 다른 누군가는 대신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48회 예고 속 지은호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합니다. 47회에서 정리를 시작한 인물이 48회에서는 정리된 태도로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람은 결심 전보다 결심 후에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진 사람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호는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48회에서 은호는 어느 편에도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 이 중립은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이 중립은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선택한 인물은 주변 인물들의 감정을 더 크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은호는 이제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48회에서 은호의 침묵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은호의 침묵을 기다림으로 오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포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오해가 다음 충돌에 직접적인 불씨가 됩니다. 48회 예고에서 성재의 움직임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47회에서 준비를 마친 사람이 48회에서는 실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넘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성재는 누구를 설득하려는가 아니면 누구를 밀어내려는가? 예고는 그 대상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숨김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성재는 정면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판의 구조를 먼저 흔들 겁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누가 결정권을 쥐는지. 성재의 선택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위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위치가 바뀌는 순간 감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8회에서 성재는 눈에 띄는 말보다 눈에 띄지 않는 행동으로 더 큰 파장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48회 예고 속 이상철은 이미 중립의 자리에 없습니다. 표정이 결정된 사람의 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철이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철은 이제 결과를 통보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설득은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행위지만 통보는 상대의 선택권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이 변화는 가족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철의 결정은 누군가에게는 보호가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48회는 상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입지를 완전히 바꿔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48회 예고에서도 고성희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이 모두 자기 선택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은 보통 마지막에 한번 판을 뒤집습니다. 고성희는 직접 부딪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은 뒤 정리된 판 위에서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8회는 고성희의 행동 회차가 아니라 고성희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난 인물은 다음 회차에서 가장 위험해집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7회가 선택의 회차였다면 48회는 그 선택들이 서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회차입니다. 아직 모든 폭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48회를 관통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누가 먼저 침묵을 깨는가?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48회에서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 이 선택, 이 침묵 꼭 기억하세요. 다음 화에서 다시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8회 예고는 누가 움직일 것인가까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48회 예고가 진짜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먼저 움직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부터는 해석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이 지역이 먼저 움직인다면, 지역이 침묵을 깨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설명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은 사과로 상황을 풀 인물이 아닙니다. 지역이 움직인다면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역의 책임 선언은 상대를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게 내 책임이야라는 말은 상대에게 말할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먼저 움직이면 갈등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균형은 더 심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택은 48회에서 바로 폭발하지 않고 49회 이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더 큰 파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지은호가 먼저 침묵을 깬다면 이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우일 겁니다. 은호가 뭔가 말해주길, 정리해주길, 결정을 내려주길.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은호는 설명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은호는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만약 은호가 48회에서 먼저 움직인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두기, 자리를 비우는 선택, 혹은 명확한 선긋기.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뀐 관계는 되돌릴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은호가 먼저 움직이면 48회는 조용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가장 길게 남습니다. 세 번째 경우, 박성재가 먼저 선을 넘는다면 이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성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재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건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성재의 움직임은 항상 누군가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누가 어디에 설 수 있는지, 누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 성재는 그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성재가 먼저 움직이면 갈등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판 전체의 갈등으로 커집니다. 이 경우 48회는 폭발의 회차가 아니라 도화선의 회차가 됩니다. 불은 다음 회차에서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경우, 이상철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상철이 먼저 결론을 내리면 그건 논쟁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상철의 말은 의견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판을 빠르게 정리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빠르게 불러옵니다. 특히 상철의 결정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철이 먼저 움직이면 48회는 질서의 회차가 아니라 저항의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경우, 고성희가 움직인다면 고성희는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48회에서 고성희가 직접 행동한다면 그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의 실수를 정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를 결정타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고성희가 움직이는 순간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8회에서 고성희가 여전히 조용하다면 그게 오히려 가장 불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경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48회 예고는 누가 옳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48회 예고는 누가 먼저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먼저 답하는 사람이 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48회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대사가 아닙니다. 표정도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누가 끝까지 참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숨는지, 이 순서가 보이면
49회의 흐름까지 거의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확장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8회는 폭발의 회차가 아니라 폭발 순서를 정하는 회차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 영상은 단순한 애고 분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영상입니다. 이 흐름, 이 질문, 이 선택의 순서 꼭 기억하세요. 다음화에서 진짜로 터집니다.